그러면 그런 거는요? 뭐 이거는 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발생하긴 하는데 여기 어쨌든 뭔가 다른 더러운 것들이 붙어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하다못해 내가 뭐 경매 부동산 경매를 들어간다 그렇죠. 했을 때도 예. 확인할 수 있는 건 등기부등본밖에 없는데 예. 뭐 유치권이 있다든지 걱정이 뭐 많죠. 세금 미납 뭐 이런 게 예, 있다든지 예, 그런 예. 것도 등기부등본에 다 나와요? 등기부등본에 안 나오는 권리들 대표적인 게 이제 유치권 같은 경우죠. 아, 안 나와요? 예, 네. 그래서 등기부에 나오는 권리들 대표적으로 은행에 대출받았다, 근저당 설정했다. 이거는 을구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그건 사실 일반인들도 문득 알겠어요. 맞습니다. 네. 근데 유치권 같은 경우는 등기부에 기재가 안 되죠. 오. 예, 그래서 실제 뭐 아파트든 혹은 공사 현장에는 가보면 이렇게 뛰두르는 사람들, 이 어깨분들이 이렇게 해서 컨테이너 박스통 설치해서 유치하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등기부에 나오지 않는데 사실상 우선적으로 최우선적으로 면제받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권리 행사자가 있는지는 직접 부동산에 가가지고 확인을 꼭 할 내가 필요가 있습니다. 매매 대상이든 임차 대상인 부동산에 가야지 맞습니다. 한번 확인 한번 해야 된다. 예. 그럼 유치권이 유치를 해야지만 유치권이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나는 거기 아무것도 안 해놨는데 저거 다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볼 수 없죠? 그거 좋은 질문이네요. 네. 예, 유치권이 이제 권리인데 특이한 거는 실제 점유를 하고 있어야지만 유치권 행사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 가서 뭔가 점유하고 있는 그 외관이 없으면 그거는 뭐 일단 유치권 효력이 없는 거니까요. 일단 가서 외관상 분명히 자기 점유를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걸 확인하는 게 이제 키포인트입니다. 아, 요새는 집을 안 보고 사는 경우가 사실 많아요. 특히 그렇죠. 전세도 그렇고 예. 매매도 그렇고 저는 인생에 살면서 집을 사는 경험을 몇 번 했었는데 예. 제가 한 젊은 5번 나이에 정도 벌써, 예. 매매를 해봤거든요. 부동산 제거. 예. 아니 그냥 샀다 팔았다 하면 예. 되니까. 근데 샀다 팔았다 하면서 저는 완전 부동산 투기꾼이어서 예. 정기에 진출할 수가 아이고, 없는 감사합니다. 몸인데. 근데 예. 그 중에서 2번 아예 집도 안 보고 샀어요. 근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네, 그렇죠. 근데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지금 같은 이제 부동산 상승기에는 뭐 물건이 나왔다 그러면 보지도 않고 계약하는 경우가 있지만 지금 말씀드린 유치권 같은 경우 그리고 실제 뭐 살고 있는 사람이 또 임차에 누가 있을지 모르고 또 세금 같은 경우도 명확하게 등기부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는 실제 가서 봐도 모르잖아요. 거기에 내가 세금이 달려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맞습니다. 예. 그럼 뭘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게 경매로 넘어갔다. 이 뭔가 지금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이런 경우는 등기부에 경매 개시 결정이라는 게 기입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것들은 현재 지금 이게 경매 넘어가서 법적 절차 진행 중이구나. 내가 들어가서 하면 안 되겠다. 이런 것들은 그게 갑구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갑구에 의무가 아니라고는?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것들은 또 갑구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갑구에서 확인하는 것들이 이제 경매 개시 결정도 있지만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뭐 이런 것들도 나중에 나 어떤 권리 행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추가로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런 거를 말씀해 주세요. 갑구나 을구에 뭔가 내가 안 보던 게 붙어 있어요. 깨끗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집을 사지 말아야겠다는 생각들을 하잖아요. 네. 근데 뭔가 그런 물건들은 항상 또 싸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근데 요런 문구는 해결이 가능한 거야 라는 사례가 있나요? 그러니까 갑과 을구에 뭔가 더러운 게 하나 붙어 있지만 이거는 그래도 해결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가격 메리트를 보고 진행을, 그러니까 매수를 해도 된다라는 그런 게 있나요? 일단은 갑구나 을구에 기재되어 있는 것들은 해결될 거라고 단정해서는 안 돼요. 이게 뭐 잘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일단은 그 부분은 내가 경매 넘어가거나 하면 우선적으로 내가 날아갈 수 있는 나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그러고도 가치가 있으면 그 가격이랑 실제 이제 경매 지금 입찰 가격이나 비교를 해서 판단할 수 있는 거고 지저분하다. 근데 이거 해결될 수 있겠다. 사실 이렇게 단정할 수 있는 권리는 없어요. 예. 그리고 특히나 뭐 가처분 같은 경우는 내가 그 아파트를 샀어요. 근데 가처분이 있어. 근데 그 가처분이 나중에 소송에서 이겨서 실현이 되면 소유권이 뺏기고 나는 거기에 대항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더더구나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일단 그 뭔가 지저분하게 있는 것들을 내가 매매하는 거는 권하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이 최악의 경우에 실현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뭔가 의미가 있을 만큼 경매 가격이 낮다고 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투자 차원에서 한번 고려를 해볼 수는 있겠죠. 근데 뭐 그렇게 치면은 하지 말란 얘기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률가로서는 일단 뭔가 지저분한 게 있으면 하지 마시라. 네. 그 외에 그렇지 않은 깨끗한 것들도 많으니까요. 굳이 리스크를 질 이유는 없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럼 뭐 그 위에 등기부등본에서 우리가 일반인 입장에서 좀 더 신경 써야 되는 항목 같은 게 있나요? 일단은 갑구의 뭐 가처분이나 가압류 같은 거 보시고, 근데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세요. 오히려 아주 간단한 거지만 이게 등기부 어떻게 떼는 거죠? 그리고 아무나 뗄 수 있나요? 오히려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인터넷 등기소 인터넷 쳐보시면 거기 들어가면 누구나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등기부는 누구나 다 뗄 수 예, 있죠. 아까 뭐 전입세대 열람원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이해관계가 소명이 돼야지 할 수 있지만 등기부는 누구나 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살고 있는 뭐 윗집, 아랫집 혹은 뭐 내 여자친구 뭐 어떤 무엇이든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700원 내시고 네, 그렇죠. 확인하시는 네. 습관을 들이시면 등기부 보는 법 오히려 금방 익히실 수 있죠. 네. 예. 뭐 700원밖에 안 하고요. 그리고 재밌습니다. 등기부등본은 그런 게 있어요. 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 부동산을 알 그렇죠. 수가 없습니다. 예. 다만 내가 그 해당 부동산의 주소를 알면은 그 어. 소유주는 확인할 수가 정확합니다. 있어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 내 여자친구가 돈이 사실 맞나?를 확인할 수 없어요. 예. 근데 여자친구의 재산으로 추정되는 부동산의 주소가 있으면 그게 내 여자친구께 맞나? 거는 상당 부분은 확인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이름이 다 나오진 않아요. 그렇죠. 별표 처리 중간에 예. 하나 하고 예를 들면 뭐 제가 염상훈이면은 뭘로 나왔더라? 염땡훈으로 나왔었나?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예. 어쨌든 하나는 가려져요. 그래서 예. 주민등록번호도 뭐 앞자리만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려지긴 하지만 예. 이제 소유자를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예, 있는 거죠. 그래서 추정은 가능하죠. 나 윗집에 아주머니 입김이 왜 이렇게 셀까? 아저씨 왜 이렇게 좀 위축돼 있을까? 등기부 떼보시면 예, 확인할 소유주가 수 있습니다. 예, 사모님으로만 돼 있는 경우 그렇습니다. 뭐 이런 경우들을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등기부등본은 주소만 알면 그 해당 부동산에 대한 건 다 뗄 수는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게 좀 아쉽네요. 그 사람 소유명인데 전체 다 알 수 있는 전국적으로 그런 그죠. 제도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거를 뭐 찾는 프로그램 같은 게 있다고도 들었던 것 같은데. 금융자산은 있는 것 같은데 음. 이 부동산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원을 안 해야 되겠죠. 예.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 될것 같아요. 이 정도면 나오겠죠. 네. 그 부분은 대충 꺼도 되잖아요.